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전 영상인데 국내장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네키, 뭐 MEW도 있고 솔라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경매가 얼마 안 남았고 경매도 안 남았고 4월 30일부터 이제 창펑자고의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까지도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CEX장은 지금 그냥 완전히 죽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볼륨들이 다 빠진 거 보이죠? 올려줄 의지가 없다. 누구 좋으라고 올려주냐 이겁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서 존버하면서 희망 고문들 하고 있을 텐데 누구 좋으라고 본인들 돈 써가면서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다. 창펑자오가 무죄가 뜨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국내장 그냥 메마르고 끝났다. 그냥 끝났다. 자,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민코인 시장으로 오는 그날까지 미리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하루아침에 흘러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요? 크립토에. 국내 크립토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게 해외에도 있으면은 뭐 둘 다 포함이 되는 건데 CX장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는 거고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 밝혀지는 게 창펑자고의 재판 결과에서 자금 세탁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부분 이제 중간 과정에서 CX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밝혀진다면 또다시 CX가 한 번 더 이제 좀 이제 덱스로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운동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CX 내에서 지금 이제 상봉자호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자금 세탁법이랑 이런 것들 다 이제 묵인하면서 다 그냥 방치를 해줬다. 알고 보니까 이랬다더라. 그런 것들이 밝혀질지 4월 30일에 그것도 추가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반입니다. 여론이 반반이에요. 풀이 상봉자호 아니면 그냥 FTX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 루나 있잖아, 루나. 근데 그건 추정일 뿐이잖아요. 그 FTX가 그거를 상장시켜서 청산을 시켰다라는 거 추정이고 대놓고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랑 FTX가 그 대표 트위터 계정에다가 우리 루나코인 상장해서 너네 그냥 박살내 버릴 거야. 공매도로 그냥 이거 스테이블 디페깅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엄포를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근데 창펑자오는 대놓고 FTT 청산해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20달러에서 1달러까지 덤핑을 시켰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조차도 그냥 다 짜고 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짜고 치는 결과면 창펑자오도 마찬가지고 뱅크먼 프리드도 마찬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임기 끝나기 전에 둘 다 특별 사면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크립토인들이 충분한 역할들을 다 하고서 그냥 자유롭게 나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냥 모든 역할들을 다 하고서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 전까지의 과정이 문제겠죠. 당연히. 그냥 막가파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해서 표심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특별 사면 같은 것도 이제 뱅크먼 프리드나 이런데 FTX 채권자들에게 다 배상을 해줬으니까 다 해버리고 벌금도 냈고 창펑자고에 뭐 탄원서라든지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까지 끼쳤던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사면까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시점이 당장이 되지 않을 거니까 지금은 이제 막 선고가 나오는 시점이니까 그게 가을 지나가지고 그때면 그 전까지 크립토가 최악이죠. 그러니까 국내장은 박살났다 끝났다. 아직도 희망 고문들 하고 계십니까? 비트코인 60K 깨지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폭락의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마네키부터 일단
미친 상승이죠.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 페페 아빠가 최초로 분석을 했던, 가장 먼저 발견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고, 스토리텔링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가총액 발행량까지 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좀 독특한 걸 좀 찾았어요. MEW가 나오고 이더리움 기반에는 마오캣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네키가 나왔어요. 맨 앞자리가 공교롭게도 M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이게 맞춰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M으로 시작한다. 근데 알파벳이라서 중국인들이 알파벳을 좋아하진 않을 텐데, 알파벳은 영어, 그 영국이나 영어권 아닌가요? 서구권 중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M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 뒤에 출시된 마네키가. 자, 그리고 이제 그건 재미로 넘겨보시고, 그럼 마네키가 어떻게 될까? 그냥 모든 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으면 원금들은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초반에, 초창기에 임팩트 있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양이 민코인을 알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고양이 민코인 알려주고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전혀 안 이상해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이런 애들로 벌어들인 것들로 이제 좀 이제 나중에는 런치패드나 프리세일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애들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급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이 흔치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인데 1년에 한두 번 중에 두 번째를 제가 딱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는 없다. 이런 애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를 가진 솔라나는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일단 상장되기 전에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MEXC 게이트 지금 상장이 됐고, 비트마트, 엘뱅크 기본적인 거래소들은 다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남아있는 게 쿠코인, 후오비, 바이비트인데 속도감을 좀 봐야겠죠. 오늘이나 내일까지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어쨌든 바닥에서 편승하신 분들은 지금 300%니까 엄청난 기회비용을 제공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 판단은 전 몰라요. 고점 판단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질문들이 참 제일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고점 어디까지 갈 것 같나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좀 질문하고 싶어요. 좀 이거 안 좋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 죽으실 것 같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죽어라 그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어쨌든 예상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쵸? 정해져 있는데 그 변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태어났으면 80살까지 살고서 죽는다, 60살까지 살고 죽는다,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변수가 뭐 갑자기 뭐 이제 암에 걸린다던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건강이 더 이제 회복이 되고 더 좋아가지고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변수가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답변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수학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수학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도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도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1기부터 4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확률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4기까지 갔을 때는 거의 말기여서 생존 확률이 몇 프로까지 되는지, 거의 그런 것처럼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보면
얘는 장기간으로 계속 갈 애는 아닙니다. 대신에 어쨌든 많은 기회비용을 지금 다 죽어가는 장에서 주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갔던 원금들은 좀 이런 애들은 초반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고점들 찍고서 내려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금들을 챙겨두면 좋겠죠.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더 좋은 거고. 이런 것들 지금 구간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디겠습니까? 다른 애들 지금 다 이제 폭락하고 지금 폭락 직전의 상황인데, 설거지 직전의 상황인데 다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요 조금 간단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솔라나에서 이제 프리세일들을 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봤거든요. 얘네들을 좀 장기로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서 그냥 참여는 안 하고 팔로우를 하면서 좀 지켜봤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 핑크거든요. 얘는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패턴 학습을 하기에 되게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안 좋았던 사례라는 게 얘가 펌핑했다 그게 아니고,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돼. 얘가 좀 이제 하입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프리세일도 한 10억 가까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토큰들을 바로 이제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좀 심플해요. 그리고 좀 독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보면은 다들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좀 약간 밈스러운 홈페이지면서 뭐 트위터 있고 텔레그램 있고 이거 화이트 페이퍼 있고 바이 나오 가면 뭐 컨트랙트 주소 연결되어 있고, 핑크는 이게 아마 컨트랙트 그거 같은데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딱 가보면은 사실 로드맵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정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백서 같은 거를 보면 간단한 화이트 페이퍼 같은데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래가 안 보인다. 미래가 안 보인다. 딱. 그러니까 이게 단타꾼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고 그러면 더 좋은데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서 아 얘네는 어차피 솔라나 계열도 나는 죽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만약에 초창기에만 딱 이제 임팩트가 딱 붙고서 그대로 죽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켜봤죠. 그리고 특히나 솔라나 계열은 사실 다시 살아남을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FTX 보유 물량들이 모두 다 이제 경매로 다 이제 팔려버리면 굳이 솔라나를 올려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95% 토막이 났다. 물론 얘도 언젠가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결과물들이 이래요. 좀 빨리 에어드랍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냥 빨리 줘버리고 본인들 토큰들 물량들을 판 건지 이 매도 거래량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시가총액 신규 저점들을 갱신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사례. 얘 또한은 거의 10억 가까이 넘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단타꾼들만 모여서 흔히들 이걸 페이퍼엔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NFT 민팅 대란 때 느프트 대란이 있었어요. 민팅만 하면은 이제 민팅 가격 대비해가지고 많이도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흔히들 단타로만 들어가려고 이 토큰의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안 보고 그냥 투자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게 뭐 100%될 수도 있겠지만 이 페이퍼인즈들 때문에 뭐 유동성이 잠깐 생기기도 했었는데 딱 그런 용도다. 최악이죠. 시가총액이 20억 시작인데 지금 8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민코인이 워낙 또 이렇기도 해요. 근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정을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더리움 장들이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급할 게 없어요. 급한 건 개미들이 급한 거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에서 민코인들 거래량 최소 1조 남아야 돼요. 1조.
예전에 한 달 전에 본코인 딱 처음 출시됐을 때 거의 8천억 나왔어요. 8천억. 솔라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6배나 높잖아요. 이더리움이. 그럼 최소 그 가치로만 따지면 5조는 나와야 되는데 5조까지는 아니고 1, 2조. 최소 1, 2조는 나와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런 게 지금까지 보여진 적이 없다? 그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다. 작년에 한 번 있어요. 작년에 5월 달에 페페코인 처음 나올 때 1조는 아니고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쌌으니까 한 5천억? 5천억 정도? 근데 이제는 1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의 그 토큰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전략들을 덱스에서 봐야 될지, 그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괜찮을 만한 프로젝트들은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대폭락하는 그런 것도 올걸요? 분명히 뭐 유사하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페페를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을 했고 아직은 대폭락이 안 나왔는데, 얘가 일단은 기둥처럼 서 있단 말이죠. 페페가 기둥처럼 서 있으니까 얘 떨구면 한 번씩 이제 다 같이 덱스뿐만 아니고 다 같이 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근데 그나마 좀 살펴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더리움 계열이 낫죠. 이더리움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 사실 솔라나 기반들이 많았잖아요. 이더리움 기반들을 보면 될 것 같고, 프리세일을 참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이 핑크 같은 얘네처럼 단순하게 단타식으로 치고 빠질 만한 프리세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피하는 게 낫다. 차라리 걔네는 이렇게 단타식으로 치고 빠질 애들은 프리세일 참여보다도 차라리 그냥 덱스나 상장했을 때 그때 단타를 그때 하는 게 낫지. 얘네들은 그냥 어쨌든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참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계열들도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백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없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치고 빠지기에도 굉장히 좀 이제 좀 뭔가 좀 되게 엉뚱한 애들. 핑크는 그거잖아요. 얘 강아지 종이 뭐죠? 그 독일견 그거 같은데. 지금 다들 이제 솔라나에서도 고양이들이 날뛰고 있는데, 얘가 핑크가 만약에 고양이였으면 조금 더 인기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시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애들을 잘 선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인 프로젝트에 대한 ICO나 이런 것들, 퍼블릭 세일이나 이런 것들도 먹을 기회들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상에서 웬만한 테마의 프로젝트들이 거의 기둥처럼 이제 근본을 좀 이루고서 갖춰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좀 치고 나갈 틈이 없다,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그나마 눈길을 돌린 게, 저는 민코인 시장을 더 크게 보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까지 된다면 내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도 더 크게. 근데 과연 시바도지를 끌고 갈 건지는 의문인데, 다른 애들 많잖아요. 다른 애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퍼블릭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테마가 다 NFT 테마 뜨기 전에 칠리즈가 2018년인가 2, 3원인가 그때 2, 3원이었나 10원이었나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퍼블릭 세일부터 이제 프리 세일부터 프라이빗 세일부터 해가지고 기관들 뭐 비슷하게 VC들한테 팔고, 그리고 거의 한 3년 만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축구 팬 토큰이면서 NFT 시대를 올 거를 예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업비트 상장해가지고 거의 한 40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20년도 불장 오기 전 시기에 20년도 10월이었나 11월인가 샌드박스, 얘도 이제 ICO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1년 만에 그 메타버스 테마를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시기에 수혜를 본 거죠. 디센트럴 랜드랑 같이. 얘도 있고 P2E도 있어요. P2E도 엑시 인피니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도 이제 그 프리세일을 20년도 중반이었나 말쯤에 진행을 했는데 얘도 한 7, 8개월 안 돼가지고 거의 얘는 500배 이상 수익이 됐죠. 엄청나. 이때는 뭐 유동성 버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정말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프리세일 같은 거 보실 때 P2E를 선정을 한다? P2E가 껴있는 여러 생태계면 좋아요. 근데 P2E만 바라보고 엑시 인피니티를 바라본다면 좀 종목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NFT 테마, P2E, 또 메타버스 테마 얘네들이 떠가지고 이렇게 프리세일 시작을 했던 애들도 대박이 친 거지.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작년에 좀 되었던 곳이 핑크세일이 있거든요. 핑크세일 여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수 그 런치패드나 이런 플랫폼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지금 CEX장이 죽으면은 뭐 핑크세일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플랫폼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메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얘네가 죽어야지 시작을 하는 거다. 얘네가 민코인은 특히나. 그러니까 이전에 뭐 NFT 테마 이런 애들이 떴던 시기가 그때는 비트가 견고하게 지켜줬어야 됐는데 올해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르게 CX장이 죽어도 민코인은 뜰 수가 있다. 덱스가 있으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은 애들을 지켜보는 게 낫겠죠. 단발성으로 치고 빠질 애들은 정말 세력 형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서 수익을 가져가고 잘 빠지는 거고, 미래 가치를 보고서 하는 애들은 그 프로젝트들이 탄탄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어떠한 메타들이 딱 들어맞을지. 마치 NFT가 만약에 흥행하기 전에 메타버스가 흥행하기 전에 얘네들이 거의 1년 전, 2년 전에 ICO를 진행을 했거든요. 샌드박스가. 그리고 1년 만에 메타버스 수혜를 받아가지고 얘도 수혜를 받다. 공교롭게도 페이스북 그 마크 저커버그 CEO 거기서도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 트렌드나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미래 가치를 보고서 잘 선정한 민코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뭐 하락장이 와도 뭐가 와도.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폭락장을 대비를 해서.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락이 한 텀 연장이 됐네요. 디센트럴 랜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 큰 준비들 하셔야 될 겁니다. CX장은.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